2020년 이 7월에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이 도심 공원 매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 재정상 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책 미흡으로 인해 광주시 공원이 또 과도하게 개발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전진숙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지금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게 어떤 거죠?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한다는 이유로 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거고요. 네. 왜냐하면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서 이미 뭉쳐진 땅들이 워낙 많은데 이것을 실제 개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유재산을 침해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2020년 7월까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이미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개발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 어떤 공원 지정 효력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 거죠. 네. 해체가 되면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질 것이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강주에 실제 이런 공원이 25곳이고요. 실제 대부분 국유지 플러스 사유지인데 사유지가 벌써 한 79%가 정도가 돼요. 네. 이러다 보니 이 부지 매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강주시가 계속 고민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실제 부지 매입비만 해도 1조 7천억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면 한 2조 7천억 정도가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 오랫동안 그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묶어뒀는데 그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이제는 풀어줘라라고 지금 법원이 판결을 했고 그게 2020년에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주시에는 그 전에 이 부분들을 공원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광주시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 일몰대 이전에 지금 묶어둔 부분들을 지금 공공공원으로 개발하는데 개인의 어떤 민자들을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해서 개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 민자공원을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민자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토지의 100%를 다 구입을 한 이후에 30%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기부채납에서 공원으로서 자기 기능을 살려주는 이런 일인데 네. 이게 지금 강주시가 얼마 전에 4곳의 강주시 공원을 의향서를 받았는데 54개 업체 중에 95개의 의향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문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개발을 할 건지 개발의 방향과 목적과 또는 용적률이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고 네. 민간이 제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후에 굉장히 난개발이 예상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말하면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민간업자 이해에 충실한 그런 개발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주시는 먼저는 이제 강주시만 이 민간공원을 한 건 아니에요. 이미 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이 이번에 민자공원으로서의 풀겠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전체 25개 공원 중에 10개인데 네. 이번에 1차 4개를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실제로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서 상업적 이익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지역은 2차로 다시 올해 하반기에 의향서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투명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강주시가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원으로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강주시의 답변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지역에서든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네네. 민간공원 첫 사례는 의정부의 직동공원입니다. 네. 이 직동공원이 투집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이제 녹지나 휴양공간, 산책로 위주의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던 거를 대규모 테니스장을 설치하면서 실제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이 대폭 확대가 되는 방식으로 하면서 도시공원 계획이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의 녹지 공간이 축소된다고 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고 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발굴하는 지점에서 네.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이런 논란으로부터 지금 벗어나고지 못해서 굉장히 큰 골칫덩어리기도 해요. 민자공원이. 네. 네. 그런 우려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시민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은 부족하고 그 예산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좀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관리를 잘하면서 특혜의 소지를 없애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런 그 추진 방안, 공원 추진 방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모 방식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게 강주시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한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의 방향이라든가 경관 지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걸 해서 녹지 공간을 최소한 보존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가이드라인에 놓고 공모를 진행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강주는 무등산 공유운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경험 그리고 네. 푸른길 살리기라고 하는 굉장히 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시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우리 녹지 공간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의지로부터 네. 시민운동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게 굉장히 성공한 두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이런 것처럼 강주시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네. 강주의 녹지 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한편의 시민 트러스트 운동을 네. 좀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국가공원이라든가 민자공원에 내맡겨져 있는 이런 공원들을 실제 예산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들을 일부 투입을 해서 네. 거기에다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을 유치해준다든가 이렇게 국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네.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시민들이 어디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때일수록 굉장히 투명한 네. 절차를 밟아가는 거 이것만이 시민으로부터 지금 현재 특혜라든가 일부 네. 난개발이 될 거라고 하는 우려를 잠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네.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개발단지 문제도 지금 특혜 소지가 그 시비가 좀 있는데 그런 네네. 부분들 결국은 투명한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이었습니다.